자, 고객 만족이라는 거는 그림에서 보듯이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가 구매를 하게 되고요. 구매를 하게 돼서 아까 전에 그 제품과 서비스를 썼더니 좋게 반응을 하는 거죠. 긍정적인 반응이 이루어지면 그 긍정적인 반응을 이루어진 고객들은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재구매하고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 만족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거를 갭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갭이냐면 사람들은 항상 상대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 제품을 썼는데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쓰기 전에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걸 expect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나 이 상품을 사면 나는 이만큼의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써봤더니 그만큼을 다 충족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갭이 적어지죠. 내가 실제 경험한 이제 퍼포먼스입니다. 퍼시브드 퍼포먼스인데 이만큼의 내가 가치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만큼은 실제로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내가 기대를 100만큼 했는데 실제로는 50만큼 얻었어요. 가치를. 그럼 50만큼의 가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불일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만족과 불만족이 결정이 된다라는 게 이제 고객 만족의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기대 수준이라는 거가 있죠. 사람들이 이 물건을 샀을 때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낮춰야 돼요?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 낮추면, 자 봅시다. 두 개의 물건이 있어. 내가 이 물건은 기대하는 게 50원짜리야. 이 물건은 100원짜리야. 기대가. 그런데 실제 가격은 둘 다 50원이야. 그러면 뭘 사겠어요? 100원짜리 사죠? 50원이라면 둘 다. 똑같은 가격인데 하나는 기대치가 50원이고 광고를 때릴 때 50원어치의 기대를 이제 광고를 했어요. 한쪽은 50원인데 100원어치의 기대를 했어요. 그랬을 때 물건을 구매하는 거는 100원을 구매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물건을 샀더니 이제 그 물건의 기대치가 이제 실제 성과가 있겠죠. 그 물건이 과연 50원어치 성과냐, 100원어치 성과냐, 퀄리티가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게 참 미묘하다는 거죠. 그죠? 허위 광고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대치를 잔뜩 올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사람들이 실제는 이만큼의 100만큼의 그 물건이 가치가 있는데 200만큼의 가치를 사람들이 광고를 때리면 분명히 100원짜리인데 200만원어치가 내가 사면 얻는다라고 하면 다 200만원어치를 사죠. 근데 그게 다 허위 광고라는 거죠. 그래서 허위 광고를 못하게 하죠. 요즘 다 광고를 막아서. 어쨌든 이게 상대적인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오죠. 기대 수준이 갭이 발생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대 수준이 너무 높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홍보나 마케팅 전략이 실제로 이 가치보다 훨씬 더 크게, 그러니까 과대 광고라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데 과대 광고가 되어 있는지는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서 사람들이 사면 다 실망해.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갭이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 정도를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출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마케팅하거나 이제 홍보할 때 많이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타겟팅이 제대로 돼 있냐라는 겁니다. 뭐냐면 아까 전에 보면은 기대 수준이 다 틀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라는 상품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그만큼을 기대할 수 있는 그 고객을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데 고객을 여러 개 쪼갤 수가 있잖아요. 충성 고객이냐, 아니면 일반 고객이냐, 아니면 잠재 고객이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 홍보 활동을 하는데 기대 수준에 따라서 그게 틀리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충성 고객, 우리 회사 진짜 충성 고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를 많이 안 높여도 어떻게 돼요? 우리 회사한테 물건을 계속 사는 충성 고객이니까 사겠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쪽은 이거고요. 한쪽은 얘가 너무 높다는 거고 한쪽은 얘가 너무 낮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 주관적인 평가 기준이
이제 이상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고객 만족 조사의 표본 문제나 측정 도구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론적인 얘기고요. 실제로는 이제 성과가 낮다라는 얘기는 결국 기대치하고 연관이 있겠죠. 그죠? 우리 회사 제품이 얼마나 이제 실제 경험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고객 만족의 정의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을 인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이런 고객 만족은 실제로 경영 전략에서 보면 공격적인 경영 전략과 방어적인 경영 전략이 있는데 실제로 고객 만족 쪽은 이제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전략과 이쪽하고 맞물려서 이쪽 부분이 이제 전략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적인 경영 전략은 이제 시장이 막 확장을 하거나 우리가 막 런치를 해가지고 고객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신규 고객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측면에 있을 때는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래서 시장의 확대와 시장 점유율 확대로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고객을 어떻게 유지를 잘 하느냐. 한 명의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보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이 아까 전에 몇 배라 그랬죠? 5배 정도 적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규 고객을 자꾸 획득하는 것보다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통신회사 같은 경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지금 파이가 한정이 돼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쪽으로 너무 많이 하느라고 출혈이 너무 크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일종의 기존 고객 유지 전략 쪽으로도 많이 해야 되는데 통신 회사들이 기존에 이쪽으로만 너무 가다 보니까 기존 고객 유지 전략 쪽은 많이 소홀히 하는 측면이 많이 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거를 좀 많이 극복해서 미리 전화를 하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공짜로 바꿔주겠다고 그런 특화 전략을 많이 하죠. 옛날에는 신규 고객으로 창출하는 그때 지원금하고 우리 제품 바꾸는데 드는 비용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서 다 신규 고객으로 이제 막 바꾸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바꿀 때. 요즘은 이제 이게 많이 두 개 다 이제 공평하게 어느 정도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전략과 방어적인 전략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유지하는 게 더 좋으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방어적 전략 중에 하나가 고객 만족 쪽을 많이 특화를 하는데 고객이 불만족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고객이 불만족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고객 불만족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불만족한 고객의 6%만 실제 컴플레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94%는 그냥 불만도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숨어서 우리 고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불만족한 고객의 63%는 침묵을 하고요.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물건을 안 사면 됩니다. 그죠? 이런 주의를 갖고 있고요. 한 31%는 오히려 친구들이나 가족한테 나쁜 말을 하죠. 저 물건 사지 마. 어떻게 저쩌고 많이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월스 오브 마우스라고 합니다. 월스 오브 마우스. 그래서 그러니까 입소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한국말로 하면은 입소문이 큰 역할을 요즘은 많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SNS에서도 이제 입소문이라는 게 중요한 마케팅의 하나의 도구가 됐고요. 그죠? 소셜 네트워크라는 게 입소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간에 광고를 안 하고 홍보를 안 해도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거 저런 제품이 있다 없다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쫙 퍼뜨리잖아요. 그죠? 입소문의 어떤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입소문이 이제 31% 정도에 차지하는 건데 만족도 마찬가지, 불만족도 마찬가지지만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소문이 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한 명에게 한다, 뭐 여러 명에게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한 서너 명한테 우리가 불만족을 표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로 기업에서 보면 서비스 불만 건수가 월 100건이다 그러면 우리는 100건뿐이 안 되네가 아니고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곱하기 94%가 더 추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94, 몇 배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죠? 실제로 따져보면은. 자, 불만을 가진 고객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무례하거나 불친절한 경험한 고객이 96%는 거래를 중단한다. 그다음에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느낀 고객의 90%는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 정도의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불만족한 고객은 한번 떠나면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거의 10년 걸린다 그랬죠. 아까 전에 보면 10 법칙에 의하면. 그죠? 그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고객 만족의 전략적 의미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신규 고객을 유지해서 어느 정도까지 쭉 오게 되면 일정 수준은 우리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는데 이게 Zone of Indifference라고 되어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느 일정 수준에서 일정 수준까지, 즉 뭐냐면 고객이 우리 회사 고객을 쭉 유지해서 고객 만족도가 쭉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면은 그 이상으로는 실제로는 사람들이 인지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수준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고객이 막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고객 조금만 어느 수준 일정 정도의 고객 만족만 시켜줘도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계속 우리 회사를 찾는데 일정 수준이 형성이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한만 고객을 만족시키는 수준이 높아져도 별로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다시 또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죠. 즉 뭐냐면 이런 내가 고객 만족을 계속 시키면 시킬수록 사람들이 계속 우리 회사를 찾는 게 아니고요. 일정 수준까지는 그게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에서 일정 수준까지는 고객 만족도 수준을 내가 한번 높여도 사람들이 그렇게 큰 반응을 안 하고 이 수준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이 갭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스테어 효과라고 하는데 뭐냐면 계단처럼 이런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처럼. 이런 계단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중요하죠. 이 갭을 깨야지 고객 유지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갭을 찾는 게 중요하죠. 어느 정도까지 고객 만족도를 증가시켜 줄 것이냐. 고객 만족시킨다는 건 다 돈입니다. 그죠?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돈을 투자를 해야지 고객한테 만족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객 만족에서 중요한 거는 고객 만족이 어떤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객 만족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도구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ACSI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NCSI라는 게 있어요.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라는 툴이 있습니다. 툴이라는 건 뭐냐, 설문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여러분들 간혹 가다 보면은 병원이라든가 어떤 데 가보면은 이게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하고 요걸 좀 해달라고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전부 다 이런 만족도 지수를 이제 설문조사하는 그런 툴들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회사들마다 그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거를 실제로 반영을 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요소와 만족도의 상대성이라는 건데 뭐냐면 선행 요소라는 건 항상 고객 만족을 조사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잘해줘야 되는지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선행 요소라는 게 뭐냐면 즉 뭐냐면 만족도가 있는데 이 만족도만 조사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만족도에 도대체 어떤 게 중요한 요소냐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고요. 만족도의 상대성은 뭐냐면 사람들마다 아까 전에 느끼는 기대와 느끼는 퍼포먼스가 틀리기 때문에 그 갭을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 충성도 로얄티라고 합니다. 로얄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충성 고객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충성 고객이라는 거와 고객 만족이라는 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고객 로열티의 정의는 뭐냐면 한 기업의 사람,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애착 또는 애정의 감정 상태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CRM에서 보면 특정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매 이용하려고 하는 의지 또는 몰입의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하면 충성도가 올라가느냐? 올라가는데 그러면 만족한 고객들은 무조건 충성도가 올라가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족도는 이 물건을 구매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느끼면 우리가 만족을 하게 되지만 꼭 만족한다고 해서 하나의 제품이나 우리 회사의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해서 우리 회사의 고객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족도라는 거는 내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지각과 아까 전에 보면은 기대와 그 실제로 느끼는 그 사이에 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갭이 좁으면 좁을수록 우리가 만족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만족도가 높다고 긍정적으로 내가 생각한다 그래서 계속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네. 충성도는 물론 그 느끼는 가치도 있지만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소들이 더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로열티에 들어가면 만족은 하는데 너무 비싸. 그러면 안 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가격대와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충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어떻게 보면 아마 가격대가 높고 그래도 만족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찾아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로열티와 만족은 가장 영향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 로열티를 경영학에서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로열 고객이 되면 반복 구매가 가능하게 되죠. 그죠? 한번 로열 고객이 되면 계속 반복해서 우리 회사 물건을 사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교차 구매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우리 회사 A 물건을 샀는데, 야, B 물건도 사주세요. 이게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0원짜리 말고 100원짜리가 더 좋은데, 내가 싸게 해줄 테니까, 70원에 해줄 테니까, 사시겠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대함 증가. 뭐냐면, 하나의 제품을 샀는데 내가 그 제품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로얄 고객이 됐어요. 근데 제가 다른 B라는 제품을 그 회사 제품을 샀어요. 근데 약간 불만족해. 이거는 옛날에 샀던 것보다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불만족이 나요. 그러면 로얄 고객은 불만족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거죠. 아, 이 정도는 내가 참지 뭐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게 된다라는 거죠. 일반 고객보다는. 처음 고객은, 신규 고객은 어떻게 돼요? 조금만 불만족이 있어도 느끼는 불만족이 감정이 크죠. 야, 뭐 이것뿐이 안 돼? 아니, 내가 다시는 물건 구매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일단은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갭까지는 내가 불만족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내가 손해는 보더라도 그 기업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음식점에 갔어요. 계속 단골이야.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음식물에서 수세미가 조금 나왔어. 내가 다시는 안 갈 거야. 이런 사람 없죠? 그죠? 주인 아저씨라도 아저씨 왜 그래요? 그러면 아, 이거 오늘 공짜로 먹어. 뭐 그러면서 은근슬쩍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 안 그래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처음 딱 왔는데 수세미가 나왔어. 난 다시는 저 집을 안 간다. 아마 다들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죠? 그게 단골 고객과 처음 온 고객과의 차이죠. 똑같은 현상이지만 느끼는 가치가 틀려지죠. 그게 반대한 톨러런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불만족이 있더라도 참는 인내력이 더 크다는 거죠. 로열 고객으로 만들면. 그만큼 로열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에 의한 지식 창출. 뭐냐면 이제 이런 로열 고객들은 우리 회사한테 막 어떤 지식을 줍니다. 그래서 야, 이런 물건은 이런 게 좀 잘못됐고 막 이런 것들도 막 얘기를 합니다. 그죠? 뭐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구전 활동이 중요하죠. 구전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물건을 샀는데 홍보하고 다니죠, 이 사람들은. 로열 고객들은. 야, 이 물건 샀더니 이게 이런 게 좋아. 야, 너도 한번 좀 해봐라. 사봐. 뭐 이렇게 홍보 활동하고 다니잖아요, 로열 고객은. 응?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충성 고객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의 가치도 형성해 주지만 이 사람이 우리의 영업사원이 돼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바이럴 마케팅이라 그래가지고 누가 소개시켜 주는지를 써주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도 주어지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하죠.